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6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미국 증시가 새벽에는 그래 또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뿐 아니라 미국 증시도 보면 그 뉴스 한 줄에 누구의 말 한마디에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진짜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또 현재 국면 자체가 중장기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뉴스 한 줄 한 줄의 소음이 자꾸 계속해서 우리의 시장의 해석을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어려운 해석이 되긴 하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해석을 하고 결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렇다 할 강세 전환이 없었지만 자동차 부분 관세 유예 소식과 함께 이제 상승 전환한 미국 증시인데요. 간만에 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만 현재 전개 중인 단기 하락 추세 그리고 중장기 위험 상황이 완전하게 해소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증시를 보면서 내린 결론은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고 이 불확실성 속에서 뚜렷하지 않은 반등을 보였다, 이 정도입니다. 정말 다 떠나서 주식시장 하나만 딱 놓고 생각을 해보면 단기 하락 종료 그리고 중장기 상승 기조의 유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데 요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소가 된 듯한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매크로 상황으로 보더라도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경기 침체 위험도 금융시장에서 여전히 긴장감 높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밤에 있었던 실제 증시 반응 그리고 그 다음에 불확실한 매크로 상황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전으로 보기 힘든 증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실제 증시 내부 흐름만 일단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다우지수인데요. 그래도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의 음선을 다 회복을 했죠. 그래서 100% 옵셋하는 그런 반등이고, 기본적으로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아직까지는 정체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우지수는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나 그 다음에 S&P 500 지수나 모두 다 요거하고는 조금 해석의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는 반등을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도 이렇게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5일선을 완전히 확실하게 돌파했다, 뭐 요 정도의 반등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 형성되고 있었던 이 박스권이 이탈된 상황에서 이 박스권 안으로의 회복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의미 있는 변곡점이 발생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한번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아직까지는 중장기 추세의 변곡점처럼 느껴지는 그런 리스크가 보이는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남은 며칠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현재 단기 하락 추세에 대한 강력한 반전이 나와야 그나마 중장기 상승 추세 자체는 이렇게 유지될 수 있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번 주의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의 흐름은 주목해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쭉 봤듯이 지수로 보면 굉장히 애매하단 말이죠. 나름의 의미 있는 반전이 나왔고 하락 추세 리스크가 일정 부분 제거됐느냐 라고 보면 그런 흐름들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따져보려면 결국은 종목별 흐름에서 힌트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종목별 흐름 역시 그렇게 뚜렷한 힌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높은 수준으로 의미 있게 반등을 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 정도가 그래도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5일선도 상향 돌파했고 11선까지 일단 이렇게 상향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흐름을 보더라도 5일선을 상향 돌파했고 11선까지 종가가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년에 형성됐던 이 단기 하락이 멈추어진 것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팔란티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들은 거의 지수 수준의 반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핵심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도 여전히 5일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메타도 5일선까지만 반등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 하락 상황이 이렇게 뚜렷하게 바뀌어진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프트웨어 종목들, 대표적으로 CRM, 세일스포스도 5일선을 타고 내려가는 하락 추세 내 반등이지, 이 하락 추세가 완전하게 종료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반등은 아직까지는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나머지 하드웨어 섹터에서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요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다음에 팔란티어에서 일단 단기 하락 종료 가능성 증대라는 부분이 나타난 것, 요것 자체는 고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들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바닥을 통과하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반전의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확대 해석할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나 모두 다 지금까지 올라왔던 폭 자체가 그래도 아주 확정적인 수준의 반등은 아닌 것 같고, 특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목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이 정도 상승을 가지고 뭔가를 다 믿기는 조금 곤란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저께 내부적인 흐름에서 뭔가 의미 있는 반전의 선제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오늘 밤부터 또 이제 추가적인 연속 상승이 나타나고 그런 흐름들이 좀 더 강하게 강화되면서 확산되면서 나타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기 하락은 종료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중장기 추세가 이탈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현재 상황에서 낙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어다, 이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리고 이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경기 침체 위험까지도 걱정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 제목을 하나 가져왔는데, Is the White House trying to engineer a recession?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이거 최근에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심지어 트럼프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기술적 침체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질문들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보면 정책 이슈, 뭐 이런 것들,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보통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도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 높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해소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트럼프의 태도인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막연한 낙관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트럼프가 지금 집권 초기인데 이렇게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트럼프도 금융시장의 눈치를 볼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또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조금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보다 더 트럼프의 태도가 단호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이제 트럼프가 의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가장 주목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세로 인한 혼란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근데 요거는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집권 초기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의 충격은 감내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사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증시 너무 좋았습니다. 그죠? 실업률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바이든이 선거에서 어떻게 됐죠?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식시장이 단기에 막 좋은 것, 그리고 실업률이 막 내려가는 것, 이게 실제로 미국 국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집권 초기에 가장 힘이 쓸 때 자기의 정책들을 밀어붙이겠다 라고 조금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융시장 역시 지금 굉장히 정치적 불확실성에, 이제 이런 트럼프의 태도에
저도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니까, 느낄 수 있을 정도니까,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저보다 한 4억 배, 4천억 배는 훨씬 더 똑똑한 주식시장 같은 경우,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잘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증시는 반등을 했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저께 걸린 금융시장의 흐름 중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달러 지수의 급락이었습니다. 증시가 반등을 하면 보통 이렇게 달러 지수가 이렇게 급락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3일 동안 연속해서 엄청난 수준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매크로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 둔화 위험도 일정 부분 충분히 금융시장에서 고려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나 간밤에 달러 지수의 이 약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내부의 흐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게 조금 더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 달러 지수의 이런 급락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 금리의 급등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게 독일 금리를 이제 간혹 한 번씩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간만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금리거든요. 코스닥 차트가 아닙니다.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인데요. 이런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2.5%에서 2.8%까지 0.3%가 300bp죠. 이게 하루 만에 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단히 엄청나게 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작적인 금리의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유는 독일이 지금 이제 선거를 치렀고 새롭게 연립정부가 구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 연립정부가 이제 보다 더 공격적인 재정의 확대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면서 이러면서 금리가 급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재정 지출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를 통해서 EU한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EU의 나토의 방위비 부담금 증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역시 유럽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쓰게끔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방위비를 통해서 돈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정 투자도 더 커질 것이 예상되면서 금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고, 독일의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니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달러 지수에 이런 급락이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요것들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건, 이건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트럼프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발맞춰서 심각한 변동성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확실히 금융시장 전체로 긴장감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경기 침체 위험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도 보면 경기 침체 위험은 조금 더 가중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금리도 좀 그래도 또 하락을 하다가 계속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융시장의 가격 흐름 요 두 개만 딱 놓고 보면 뭐 경기 침체 위험이 조금은 감소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낙관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모든 귀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입에 딱 쏠려 있는 상황인데, 어제 사실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거든요. 우선 베이지북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베이지북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이 실물 경기를 파악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자잖아요. 근데 이 베이지북을 보게 되면 미국의 총 12개 지역 중에서 8개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일단 지금 멈추거나 둔화 중인 상태로 발표가 됐습니다. 요 베이지북의 요 정도를 가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다,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둔화될 징후는 엿보이는 상황이다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앞서 제가 잠깐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의도된 기술적 침체 유도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계속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찌됐던 지금 트럼프 정부에 의해서 경기 둔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정책이 연결되는 부분이 의외로 고용시장으로 빠르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 부서를 통해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정부 부분에서의 해고가 민간 고용의 고용으로 이렇게 상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 고용이 유지되면서 정부 부분의 해고를 이렇게 막아주어야, 전체 고용시장에서는 막아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어저께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7만 7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이 18만 6천 건이었습니다. 예상치가 14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예상치보다 진짜 쇼크의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지부서에 의해서 지금 해고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으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에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증시는 반등을 했고, 금리 역시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앞서 봤듯이 달러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경제지표의 발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증시, 불안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라는 불안한 매크로 상황까지도 특별하게 해소되는 변화는 없었던 상황이 지난밤의 미국 시장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전히 지금 쭉 정리를 했던 대로 모든 게 되게 조금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증시가 반등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보면은 얘네들이 이끌고 가면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걸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질 않고, 경기 침체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개선되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지표를 통해서 악화되고 있고 걱정되는 포인트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지금은 트럼프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금융시장의 텐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전 1기 때는 한 일시적으로만 텐션이 높다가 빠르게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텐션이,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흐름은 아니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의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에서 나타난 뚜렷하지 않은 반등 정도, 이 정도로만 판단하는 게 맞지, 그 이상으로 더 확대 해석하는 건 오히려 조금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서 가장 아마 빠르게 반응하는 건 주식시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선제적으로 의미있게 변한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뒤로 밀고 보다 더 주식시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티컬한 레벨, 중장기 크리티컬한 레벨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단기 흐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그냥 제가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반꿀이 되더라도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해내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좋아지는, 그래서 중장기 추세를 유지하는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정말 큽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뭐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바람은 가질 수 있겠지만 바람보다는 이제 실제로 냉정하게 시장의 현재 상황은 지난밤에 반등했으나 특별하게 기대할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전략은 대응의 원칙은 하나였죠. 보이는 대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탈한다면 이탈하는 순서대로 그냥 대응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지난 밤에는 증시가 좀 반등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특별하게 뚜렷하게 보다 더 확실하게 이탈하는 종목군들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뭐 중장기 변곡점이 확실하게 정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변곡점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니까 우리는 관점을 미리 선제적으로 바꾸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계속
기존의 원칙, 보이는 대로 이탈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전략을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 30% 이하이고요. 포트폴리오는 지금은 많이 빠진 종목들을 걷어들이는 타이밍이 아니라 안 빠진 종목들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빠지면 팔고 안 빠지면 가만히 있고 반등하면 가만히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어찌됐든 가장 빠르게 움직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뭘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 요것까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경험적으로 볼 때 가장 빨리 안정을 찾는 종목, 이 종목에 보통 더 먼저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그럼 선호를 좀 골라보자고 생각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장기 트렌드 자체가 위험 상황이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는 변동성이 워낙 크긴 하지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하고 다릅니다. 팔란티어는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냥 워낙 변동성이 클 뿐입니다.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팔란티어를 조금 구분해 보고자 팔란티어만 좀 빨간색으로 칠했다. 요정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시황 비교적 늘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살펴봐야 되는 변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변수들 사실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떠들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그거마저 그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대신 요거는 좀 이해 부탁드린다. 제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조금 생각할 게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센 김진이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